오늘은 죽과 비빔밥 업계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본죽 앤 비빔밥 카페 창업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죽 앤 비빔밥 카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죽과 본죽의 제2 브랜드인 본 비빔밥을 합쳐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죽이 여름에는 비수기이기도 하고 일상에서 흔하게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수기 없이 일상에서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결합해서 죽집의 단점을 보완한 본죽 앤 비빔밥 카페가 탄생했습니다. 죽과 비빔밥이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에도 잘 맞고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죽 앤 비빔밥 카페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무슨 건강차 같은 것도 먹는 곳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해서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딱히 카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밥집 같더라고요. 본죽의 역사는 2002년 대학로에 1호점을 오픈하면서 시작됐는데요. 1년도 채 안 되어 100호점을 넘게 오픈하면서 가맹사업 초창기부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년 만에는 300호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 후에는 일본, 중국 등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하고 제2 브랜드인 본 비빔밥, 본 도시락을 런칭하기도 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 재탕 사건을 시작으로 갑질 사건, 배임 사건 등 큰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워낙 큼지막한 사건들이어서 본죽 앤 비빔밥 창업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먼저 알고 지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011년 정말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본죽 재탕 사건인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아는 사건일 거예요. MBC 불만제로에서 본죽 가맹점이 죽을 재탕해서 만드는 장면을 내보낸 건데요. 이때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웰빙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본죽에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다음 사건은 2015년 KBS 추정 60분에서 터뜨렸는데요. 10년차 본죽 가맹점을 본죽 앤 비빔밥 브랜드로 강제 전환시키고 반발하는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는 등 본사의 갑질 행위를 담은 방송이었습니다. 가맹점에서도 기자회견을 열며 본사의 갑질을 고발하기도 했었죠. 본죽 본사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지만 본죽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건은 2017년 공정위에서 본죽에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인데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표기해서 가맹점에 구입하게 한 거죠. 본죽의 갑질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번엔 검찰입니다.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검찰이 본죽의 창업주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갑질 이슈가 터졌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큼지막한 사건들이 많았던 본죽인데요. 그래서 본죽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갑질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죽 가맹점 사장님 몇몇 분의 의견에 따르면 갑질이 딱히 심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죽 가맹점 협의회의 입김이 너무 세서 본사가 휘둘린다고 하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다수의 가맹점이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아마 다른 의견을 가진 가맹점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지금은 딱히 갑질이 그렇게 심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 추이부터 볼게요. 가맹점 수는 본죽, 본비빔밥, 본죽 앤 비빔밥 이렇게 3개 브랜드를 합해서 계산했는데요. 현재 본비빔밥 가맹점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맹점 개설은 지금 본죽이나 본비빔밥 단독으로는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대부분 본죽 앤 비빔밥만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년 10월 18일 현재는 본죽이 1023개점, 본죽 앤 비빔밥이 481개점으로 총 1504개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갑질 이슈가 가장 크게 불거졌던 15년도에만 가맹점 수가 한번 확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죠. 본죽이 20년 가까이 죽 업계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맹점 수가 1500개점이라는 건 어지간한 상권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 들어가거나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창업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어서 개설 폐점 추이를 보면 15년도에 폐점이 많았던 것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그 후로 연간 개설은 100개점 정도, 폐점은 60개점 정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개설과 폐점이 모두 이 수치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죽을 폐점하고 본죽의 비빔밥으로 바꿔서 개설하는 가맹점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수 대비 폐점률을 보면 4%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엄청 낮은 수치예요. 폐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맹점 월평균 매출 추이는 본죽과 본 비빔밥 단일 브랜드는 제외하고 본죽 앤 비빔밥 기준으로 볼게요. 본죽 앤 비빔밥은 16년도부터 월 매출 2,7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19년도에는 배우 공유를 모델로 쓰면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 매출 2,700만 원이 외식업 브랜드 중에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양호한 매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본죽엔 비빔밥 말고 죽만 취급하는 본죽의 월평균 매출은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업계 2위인 죽 이야기의 월평균 매출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수익은 월 매출은 가맹점 평균인 2,700만 원일 때와 평균보다 50% 높은 4,000만 원일 때를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죽엔 비빔밥의 재료비 비중은 38%에서 42% 정도 되는데요. 저는 보수적으로 42%로 계산할게요. 로열티는 1년간 385만 원을 선납하는 방식인데 한 달로 계산하면 32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프로터 기준 30%로 잡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5% 정도는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300만 원, 나머지는 무난하게 잡고 계산해보면 월 매출 2,700만 원일 때 수익은 127만 원이 예상되며 월 매출 4천만 원일 때 수익은 348만 원이 예상됩니다. 재료비나 인건비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하는 매장이라면 여기에서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대행비 같은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창업비용을 볼게요. 17평 기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치금 합계를 보면 2,335만 원인데요.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하더라도 좀 비싼 편이긴 하네요. 개설비용 합계는 9,766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다소 비싼 편입니다. 본죽엔 비빔밥의 인테리어나 간판, 의탁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딱히 특별한 건 없거든요.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합계는 9천만 원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비용 합계는 2억 1,101만 원이 예상됩니다. 창업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본죽엔 비빔밥은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에게 적합한 브랜드입니다. 거의 독점이라서 경쟁도 별로 없고 유행도 잘 안 타고요. 홀, 포장, 배달 모두 적합한 아이템이기도 하죠. 비교적 홍보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눈에 띄게 수익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많이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여기까지 본죽엔 비빔밥 창업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죽집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